월간조선 정혜연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2년형과 함께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그 돈을 내지 않자 검찰이 강제 집행에 나섰습니다. 예금 20억 원을 확보를 했고 서울 내곡동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집을 공매 절차에 넘기기로 한 것이죠. 공매 대행을 의뢰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인터넷 입찰을 통해 매각을 할 예정인데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입니다. 그런데 이 탄핵 과정이 허점투성이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정혜연 기자가 정혜연 TV에서 계속 지금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발하겠고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만약에 석방이 돼서 나와도 네. 지금 당장 살 곳이 그렇죠. 없게 됐습니다. 네. 네. 살 곳도 없고 지금 뭐 다 추징을 하고 이거 해도 안 될 거예요 보니까. 네네네. 안 될 텐데 뭐 진짜 무일푼에 진짜 어떻게 알거지 신세. 근데 보면은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 추징금 이런 거 할 때는 굉장히 천천히 느리게 걷더니 속전속결이에요 아주. 아예 이제 박근혜라는 사람은 그냥 네. 뭐 밖에서 텐트 치고 살아라. 네 그렇죠. 텐트비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지금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왜 다 문재인 다르잖아요. 대통령은? 문득 저기 생각나는 게 김어준 씨인가요? 네. 그분은 그 저기 그 법 어겼는데 5인인가 어겼는데 네. 어기지 않은 걸로 그렇죠. 됐다면서요. 사적 모임이 아니다라고 공적인 업무입니다. 네, 마포구청에서 그렇게 네. 뭐 얘기를 했죠. 근데 다른 분은 결정 내렸죠. 똑같은 일이 있었을 때 이거는 법 위반이다 그래가지고 벌금 물렸죠.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 거예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유독 이 음. 정부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네, 그렇네요. 단호하려면 다른 분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네. 외유내강이라고 자기부터 좀 네. 되돌아보면서 좀 단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선 탄핵 선고 날짜는 2017년 3월 10일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자 지금부터 이게 왜 허점 투성인지를 한번 날짜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이건 뭐 날짜니까 제가 뭐 지어낸 것도 아니고 왈가왈부 할 게 없습니다. 팩트를 기반인 예. 거죠. 팩트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회가 네. 그 최서원 씨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의뢰한 것은 네. 2016년 11월 17일 네. 월간조선 12호로가 나오던 날. 네. 자, 그리고 국회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2016년 12월 9일. 네. 그러니까 국회가 국정조사를 의뢰한 지 20일 만에 네. 탄핵해달라고 국회가 했어요. 네. 그리고 그날부터 대통령 직무 정지가 시작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검사 20일 만이니까 네. 그 검찰에다가 이제 검찰이 수사를 중이었고 네. 특검을 해달라 그랬는데 특검은 12월 21일 날 했거든요. 네. 현판 건대 12월 21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회가 사실상 직무 정지를 한 게 네. 검찰 수사 결과가 끝나기는 고사하고 네. 수사를 막 시작하고 있을 때고 특검은 시작도 안 했을 때예요. 네. 자, 그런데 아주 헌재가 땅땅땅 터뜨려서 네. 구속이 2017년 3월 31일에 일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정작 판결은 네. 1심 판결, 이게 나중에 이제 뭐 대법원까지 갔죠. 네. 1심 판결은 국회가 탄핵을 소추하고 네. 1년 반이 지난 네. 2018년 4월 6일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유죄, 무죄가 나오기 무려 1년 반 전에 네. 박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국회의원들이 떠들고 네. 곧장 헌재가 그냥 탄핵을 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속전속결. 그러니까 만약에 의심을 네. 하고 있어요. 네. 누군가 최기에 대해서 의심을 해서 네. 수사를 의뢰를 하니까 네. 그냥 갑자기 일단은 얘 일 못하게 하고 네. 뭐 확 밝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네. 또 사안이 심각해서 특검을 하자 그랬어요. 음. 특검은 아예 현판식도 안 했어요. 네. 근데 일단 다 그냥 다 처리하고 그냥 그런 다음에 구속부터 시킨 그냥 거죠. 저기 네. 하면부터 시킨 거죠. 쫓아낸 그렇죠. 겁니다. 근데 정작 유죄인지 무죄인지 물론 일부 무죄가 나오고 일부 유죄가 나왔습니다만 그 결과는 1년 반 뒤에 그것도 1심이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촛불 집회를 하느라고 네. 광화문 일대에 정말 무슨 뭐 유모차 부대, 애들 네. 이런 게 있고 국정 공백에 따른 그 굉장히 우려가 좀 극심하던 때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어떻게든 결론을 지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10분 이해를 하나 네.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거는 형사 소송이었습니다. 네. 이 형사 소송은 기본이 사실 심리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네. 그 사실 심리가 뭐라 하면은
증인 조사하고 뭐 그렇죠. 현장 검증하고 뭐 포렌식하고 뭐 핸드폰 다 뭐 이런 네.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의혹만 있는데 그냥 국회의원들이 일단 대통령 쫓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네. 헌재가 네 그냥 이제 가세요 이렇게 결론을 낸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최소한 이 형사 그 재판부가 왜냐면 헌재보다는 이게 형사 소송이니까 형사 재판부가 잘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결론을 낼 때까지만이라도 네. 기다렸어야 하는데 그냥 군중의 압력 때문에 그냥 헌재가 밀려서 해버린 거죠. 근데 사실 이 헌재가 마음만 먹었으면 네, 미룰 수 있었던 겁니까? 그렇죠. 중요한 것이 헌법재판소 법 제51조에 따르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헌법재판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법이 있는데도 네. 이제 군중에 밀리고 여론에 밀리고 네. 정치에 밀려서 이제 신속하게 네. 아주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제대로 잘 살펴봤나 네. 싶을 정도로 네, 그렇죠. 그런 이제 탄핵을 아주 기초적인 네. 예를 들어서 누가 훔쳤어요. 그럼 훔친 사람이 어디에 가서 몇 날 몇 시에 어느 지점에서 어떤 동기를 갖고 어떤 뭐 이런 거를 알아보고 네. 그냥 기본적으로 몇 날 몇 시 어딘지도 모르는 채 네, 좀 쉽게 네. 표현하자면 그렇죠. 그렇게 그냥 결정을 한 겁니다. 어. 더 문제는 네. 국회에서 바로 탄핵 소추를 의결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을사오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 돌고 있고 뭐 이분들 중에서는 뭐 이제 대권 주자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뭐 나는 당당하다라고 아직도 말씀하시는 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뭐 당당할 수 그런데 있죠. 그분들이 굉장히 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치죠. 네.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했던 탄핵소추 의결 과정을 보면은요. 네네네. 법제사법위원회에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네. 국회에서 본회의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해야 할 절차를 다 무시하고 네. 그냥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만 끌어내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모든 네. 절차를 다 무시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 재판에 가서 본인의 반론권 같은 거를 하나도 행사 안 하지 않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 이건 제대로 된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해명을 해봤자 본인이 반박을 해봤자 아무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을 보면 헌법재판소도 졸속이었고 네. 특히 국회 탄핵 네. 그 소추를 하는 과정 네. 그것도 완전 엉터리였고 그러니까 결국 이건 정말 그러니까 아주 민심이라는 네. 그 민심도 누구의 민심인지 알 수 없죠. 네. 뭐 정확히 뭐 그렇죠. 우리의 민심인지 뭔지 알 수 없는데 네. 그 촛불 부대라는 그 여론에 밀려서 국회도 입법부도 그 여론에 밀린 거고 사법부도 그 여론에 밀린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당은 좀 약간 허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도 촛불 집회가 일어났을 만큼의 일을 하고 일어나고 있는데 나갔어야 돼요. 네. 지금. 그거를 거의 막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반박을 하고 아니라고 하니까 진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이 박근혜 대통령은 뭐 이 얘기가 길어지겠지만 뭐 그 태블릿 PC 최서원 씨의 태블릿 PC라는 게 발견되고 그게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도 좀 어설펐어요. 그냥 단순히 사과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태블릿 PC가 실제 최순실 건지 네. 그걸 잘 알아보고 했어야 되는데. 아니 그리고 그냥 있는 지금 나중에 보니까 별것도 아니었어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맞았죠. 얘기를 하면 될 걸. 자 그런데 다른 나라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있더라도 네. 무죄 추정 원칙에 그렇죠. 따라서 네. 고등탄핵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있을 때까지 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네네. 자 미국에서는 존슨, 클린턴, 트럼프 전부 다 네. 탄핵이 적지 않게 있었죠.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최소한 국회 사법위원회 조사나 그러니까 특별위원회 네. 조사를 거쳐서 탄핵소추 여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이라는 게 이게 그만큼 신중하고 한 국가의 운명, 어떻게 보면 글로벌리 네. 운명이 뒤바뀌는 거기 때문에 정말 신중을 기하고 또 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도 뭐 잘못한 게 있겠죠. 잘못 안 한 점도 있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네.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헌재는 역할을 잘못했고 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은 아주 졸속하고 엉터리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헌재는 어떤 기관이냐 하면요. 네. 국민적 합의의 결과인 헌법을 지킴으로써 국민 통합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그 헌재가 이제 있는 이유인데 네. 정치적 중립을 정말 너무 말해서 입이 아프지만 네.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면 그 국민 통합에 실패하는 거기 때문에 그 네. 헌재라는 기관이 존재를 해야 될 의미 자체가 없는 기관입니다. 네. 근데 가장 왜냐하면 우리 1심 판결하고 2심 판결하면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게 있잖아요. 대법원에서 뭐 달라지겠지, 뭐 아니면 헌법재판소 네. 마지막 최후의 보루예요. 이런 곳마저 여론 재판을 하고 그럼 민심이라는 미명하에 흔들린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뭐 갈 길을 잃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충분한 사실 심리 없이 나온 탄핵 심판은 국민을 설득하는 데 실패를 했고 오늘날 깊은 국렬 분열의 계기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이 보수 내에서도 하나로 합쳐지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인데요. 아마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 대해서는 진짜 역사가 다시 한번 올바른 심판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